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부산경찰서에서 어제 그러니까 10일이죠. 1월 10일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 김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까지는 공범도 없고 교사한 사람도 없다. 배후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수사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축소 수사다, 실패한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긴급 편성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다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자,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바쁘신데 지금 그죠? 네, 근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니까요. 네. 네. 지역구도 챙기시랴, 또 중앙에서 대책위 활동하시려 매우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막 2번씩 대전, 서울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구가 지금 대전, 중구. 중구죠. 네. 네. 자, 그리고 류사명 전 총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전 총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스튜디오에는 처음인 듯합니다. 예, 처음입니다. 제가 네. 시청은 몇 번 했는데 네. 이렇게 방문을 하긴 처음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지난 22년이죠. 예. 행안부의 경찰국 이거에 대한 반대해서 그죠? 그때 어떻게 해고가 됐었던가요? 해고는 아니고 네. 말도 안 되는 강등성 인사에 불복을 해서 네.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마이TV가 오늘 이제 오연호가 묻다를 긴급 편성한 것은요. 어제 부산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참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자체 취재한 내용을 섞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터인데요. 특히 어제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죠. 부산경찰청의 발표를. 그런데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만을 상대로 이른바 배경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주요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기자들만 알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긴급 편성의 제목을 달아보자면요. 부산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상 미공개입니다. 자, 신상 미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왜 미공개하냐라고 했더니 미공개하는 이유도 미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미공개 사유를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범인 신상 비공개 이유. 위원들이 7, 8명이죠. 이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논의 끝에 공공의 이익과 범죄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종합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범인 김모 씨의 얼굴과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부산 경찰청의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황 의원님 어떤 느낌입니까? 이번 경찰 수사는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이잖아요. 네.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대한 수사인데 네. 경찰의 그 수사 발표를 보면 그냥 잡범들의 폭력 사건 수사하는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신상 비공개도 그렇고 범행 동기도 그렇고 네. 배후도 그렇고 이건 정치 테러범 수사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네. 또 우리나라의 수사 역사에서도 네. 정치 테러범에 대한 신상은 신속하게 공개를 다 해왔거든요. 네.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이 범행 동기와 배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신상은 당연히 공개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른바 가짜 뉴스들이 네. 마구 유포되는 그것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네. 이러한 신상 공개나 범행 동기 네. 또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비공개 사유를 네. 공공의 이익 또는 중대성, 네. 범행의 중대성 이것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런 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네. 네, 그래서 그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그런 그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참 이 놀랍습니다. 공공의 이익, 그다음에 이 범죄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있어요. 네. 자, 유삼영 총경님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이 말은 네, 상당한 위원들이 공개를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읽히는 대목이에요. 네, 이거는 그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네. 공공의 이익이 못 미친다는 이런 일은 네,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네, 범인신상 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지만 네, 이 뉴욕 타임즈,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전송한 거에 의하면 범인의 신상을 공개를 다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이다. 네, 그리고 이 위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표시가 있었다는 게 네, 이 범인 신상 비공개 이유로 제시된 요 행간을 읽어 보시면 네,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황운하 의원께서는 이제 어제 대책위 민주당의 대책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선배로서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모종의 의도가 수사본부 측에 전달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신상 비공개 이런 것도 큰 흐름에 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경찰 선배로서 특히 저는 경찰 35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네. 수사부서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후배 수사 경찰들이 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 또 경찰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잘 견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고 네. 이번 사건은 그 시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야 어느 쪽도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그걸 발표를 해서 경찰 네.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네, 이번 경찰 수사는 여당 또는 뭐 윤석열 정부에 네,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만한 요소들은 전부 빼자. 네, 그런 부분은 무슨 이유를 내서든지 네, 공개하지 말자. 네, 이러한 모종의 방침이 정해진 수사로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방침에 그것이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네, 유무형의 메시지가 네. 시그널이 전달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용산의 보고요. 시그널. 과거에도 지금 그 용산에서 예컨대 해병대 그 채모 상병 사건도 네, 네. 그렇고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네,
용산에 윤 대통령의 측근 비서진들이 네. 여러 루트로 이제 개입을 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그것이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어쩌고 네,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특검까지 이렇게 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네. 이 사건도 결국 경찰이 최소한 뭐 용산의 어떤 의도가 전달이 되었든 네. 또는 알아서 용산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경찰의 상층부에서 알아서 기는 형태로 네. 용산의 의도가 이럴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네. 용산 쪽이 또는 뭐 국민의힘 여당 쪽이 네. 불편해할 만한 내용은 전부 공개하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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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한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돼야 될 터인데 이 신상 공개가 말이죠. 제대로 된 수사,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 어떤 점에서 신상 공개가 될 경우에 그 이점이 있습니까?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네. 그 수사를 이제 경찰만이 아니고 네. 전 국민들이 동참할 아하. 수 있는 거죠. 음. 그 사람의 행적을 네. 전 국민들이 다 제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죠. 그러네요. 네. 경찰의 수사는 한정된 시간, 1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네.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이렇게 네. 확장이 안 되지만 네. 우리 네티즌이나 아니면 네.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본 국민들이 네. 제보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네. 무엇을 봤다, 누구를 만났다, 네, 네.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네. 했다, 요 모든 게 합쳐지면 네. 이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 굉장히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네. 물론 신상 공개는 이제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 이것이 형사 정책적 목적이라면 네. 조금 전에 우리 오연호 대표님 질문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우리 유삼영 춘께서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게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네. 지금 말씀하시다고 말하는데 이 국민 집단 지성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고 배후이거든요. 네. 네. 도대체 이 테러범이 평소 누구와 교제를 했고 네. 어떤 책을 탐독을 했고 네. 어떤 유튜브 방송을 즐겨 봤고 네. 평소 어떤 말을 즐겨 사용했고 네. 어떤 말에 격분을 해왔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신상 공개하는 순간 네. 그 주변의 분들이 경찰에 많이 제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순식간에 네. 이 테러범의 범행 동기를 네.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경찰이 이번에 비공개 방침을 통해서 이제 막은 그런 경우도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네. 발생할 수 있기 오해가 때문에 네. 공개를 했어야 된다. 네. 공개를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아,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부산 경찰청은 비공개 입장을 정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은 이후라도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이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이 위원회 결정을 한 번만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국민들의 요구라 하면 네. 한 번 더 아하. 토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여주세요. 비공개 이유.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공의 이익이 미치지 못한다. 중대성 부분이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 발언 말이죠. 이게 참 이 국민들이 자체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할 만한. 네. 핑계를 이리 대는 거는 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범죄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이 네. 공공의 이익과도
미치지 뭐하고 범죄의 중대성에도 안 미친다는 이 판단, 이 근거가 네. 오히려 더 이제 분개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공개 부분,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경찰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축소지향적으로 수사를 해왔어요. 네. 별거 아닌 사건, 음. 별거 아닌 사건. 이건 맨 처음에 대테러 상황실 그 문자 메시지 그거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네. 뭐 경상이다, 네. 뭐 출혈이 많지 않다. 네. 명백히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그것이 유포되기 위해서 이 별거 아닌 사건이다. 네. 호들갑 떨지 마라. 이래서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사실 이게 살인 미수가 이게 뭐 그 정말 천우신조로 미수에 그쳤지. 네. 이것이 0.1mm만 더 뭐 칼이 깊게 들어갔어도 동맥이 파열되거나 네. 뭐 이런 그 아주 이 심대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 살해될 뻔한, 거의 이제 목숨 잃을 뻔한 네.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범행이 중대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 안 죽었어, 살인 네. 미수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찢어진 부위도 얼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칼에 찔린 것인데 열상이라는 건 약간 네.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상, 칼에 찔린 음. 것을 자상을 열상이라고 이렇게 좀 격하 처리를 하고 네. 이래서 사건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신상을 비공개한 것도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런 그래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신상 그 공개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 네. 그걸 번복하거나 다시 의결해야 되는 절차가 가능한지는 좀 관련 규정을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위원회 멤버들 중에 이제 상당수 절반 정도는 경찰들이더라고요. 현직 경찰들.